말고 뭐 약물 치료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주사나 아니면 먹는 약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요? 일단 기본은 이제 레이저랑 이제 관리 치료가 주가 되겠지만 사실 뭐 미백 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가 자극이 돼서 오히려 더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면이 좀 있어서 특히 뭐 얼굴이 좀 붉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바르는 지형 선택할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각질이 일어나고 붉어지고 아주 심한 분들은 화상 입은 것처럼 확 빨개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기면 결국은 색소 조직이 더 심해지는 거니까 좀 조심해서 선택해서 바르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적절하게만 바를 수만 있으면 분명히 좋은 치료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백 크림 말고는 트란엑삼산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그게 원래 지혈제로 개발이 된 건데 항염증 효과랑 멜라닌 세포가 이제 색소를 만들어내는 걸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이 돼서 비교적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이제 먹는 약이 있어요. 지혈제 성분이다 보니까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혈관이 막힌다든지 그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약물을 드시지 않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기미에 있어서 제일 악화에는 아무래도 자외선이니까 맞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뭐 꼼꼼히 바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꼼꼼히면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양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보통 우리가 얼굴 전체에 바르는 양 자체를 보통 한 번 바를 때 한 2g 정도를 보통 추천을 하는데 2g이라고 하는 양이요. 제가 생각보다는 되게 많죠. 손마디 하나가 있으면 여기 하나를 연고로 쭉 짜게 되면 보통 한 0.5g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하나 짜고 하나 짜고 하나 짜고 하나 짜고 4번을 짜가지고 얼굴 전체에 발라줘야지 되는 양이 되겠죠. SPF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pH 지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측정하는 기준이 2g 정도를 꼼꼼히 발랐을 때 기준으로 해서 제가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SPF 50이다 그렇게 되면은 2g 정도 양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이제 도표를 했을 때 계산됐던 양인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반 정도로 줄여서 1g만 바른다 그러면은 효과가 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로 많이 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햇볕을 받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30분에서 2시간 전쯤은 발라주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쯤에 미리 바르시는 거 그리고 양을 충분히 바르시는 거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물에 의해서 녹는 제형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좀 효과가 반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2-3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덧바르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크림 자체가 피부에 좋은 성분들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피곤하다고 그냥 주무시면 안 되고 놔두면 제가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세안 같은 거 잘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기미가 있는 분들한테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열심히 선크림 바르고 있다고 얘기는 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바르시고 얼마나 자주 바르시는지 체크를 해보면은 기준에 확실히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이제 채광이 잘 되는 집들도 많잖아요. 실내에 있을 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노출돼도 기미에 있는 멜라닌 세포는 굉장히 흥분하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기미가 찾아들죠. 네. 그래서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는 분명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만성적인 자극들도 기미에는 악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클렌징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극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미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좀 저자극성 세안제를 쓰고 보습도 좀 잘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으면 비타민C 같은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멜라닌 합성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냥 비타민C 저용량, 사실은 고용량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미의 저항성을 갖는 경우들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게 또 이 기미이기 때문에 피임약 같은 거 드시면 갑자기 확 나빠지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폐경 전후로 돼서 호르몬이 좀 불규칙적으로 바뀌면서 확 또 심해지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유방암 수술 같은 거 하시고 나서 약 드시는 것 때문에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도 적고 전반적인 피부 개선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압구정점 윤성재 원장, 목동 트라필리스점 이득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